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다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문열 작가의 삼국지에 이은 그 다음의 히트작, 바로 수호지입니다. 예, 이 책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아마 이문열 작가가 돈방석에 오르게 한 책 중에 하나죠. 사람의 아들 이후에 작가로서의 명성을 얻기 시작하셔서 실질적으로 이제 수입을 극대화시킨 작품이 삼국지하고 바로 이 수호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뭐 10권씩 되니까 한 번 사면은 10권을 사야 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대부분의 성인 남성분들이 삼국지는 기본적으로 한 번씩 읽으셨습니다. 못해도 한 번, 한 1권 정도는 읽으셨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의외로 이 수호지는 많이 안 읽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변에도 그렇고. 저도 사실, 한 30 이후에 고우영 씨, 씨라 하긴 좀 뭐, 고인이 되신 고우영 작가님의 소설, 만화죠. 만화 수호지를 먼저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책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고우영 작가님의 그 만화 수호지가 사실 완결이 안 됐습니다. 옥기린이 등장하기 전에 이제 절편되죠.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지만은 만화는 완결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사게 됐는데, 사실 이 책에 보시면은 이문열 작가님이 쓰신 말 중에 재밌는 구조도 많아요. 사실 이 명대에 신해암이 써서 발매된 책이죠. 여기 보시면은 중국 민간의 전설로 수호지를 쓴 사람은 자손 5대가 눈이 멀거나 귀가 멀었다고 한다. 도덕을 상천한 죄로 하늘의 벌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문열 작가가 91년 7월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모태똥이 이 책을 굉장히 즐겼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태똥이 중국 그 공산당 혁명을 보시면 모태똥이 최초의 거기를 한 지역이 정강산이죠. 정강산에서 이렇게 공산혁명의 기틀을 마련했는데, 그게 이제 여기 이 책의 주요 무대인 양산박을 모태로 잡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있습니다. 사실 이 수호지는 108명의 영웅호걸들의 얘기를 편집한 책이죠. 대부분이 이 실존했던 인물들이라고 합니다. 108명의 영웅호걸들이 이 양산박에 모여들게까지의 과정이 너무나 재밌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은. 이 책이, 왜 많이 팔리고 많은 독자들을 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그 많은 앞부분에 이 108명의 영웅호들이 모이는 이 과정이 굉장히 다채롭고 인물 묘사가 뛰어나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살아있는 이런 묘사들이 되어 있는 거죠. 삼국지는 사실 주요 인물들만 그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 수호지는 거의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이 왜 양산박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연들이, 구관 스토리들이 이 책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들이 굉장히 관심이 가게 되죠.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소설 인격정도 이러한 맥락에서 시작된 거죠. 청소골로 들어가는, 인격정이 지휘하는 청소골에 들어가는 그 여러 두령들의 얘기가 전반부에 이렇게 쭉 나오죠. 그리고 이제 산채에 들어가서, 청소골 산채에서 들어가서 이제 관할 수탈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거기 이제 극대화 되는데, 그 전반 그런 양상들이 이 수호지에 그대로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벽초 홍명이가 그 다음에 그걸
따지 않았을까? 저는 뭐 감히 이렇게 얘기해 봅니다. 여기 나오는 인물들은 사실 이 수호지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수호지는 송나라 말, 그러니까 흔히들 우리가 북송 시대라고 합니다. 이 송대가 이제 북송, 나중에 이제 금나라에 의해 가지고 북송이 멸망되고 남송, 남쪽에 내려가서 그 송나라를 이은 게 남송이거든요. 북송, 그러니까 오리지널 송나라 시대의 후반부를 무대로 해서 금나라 초반기까지를 주로 다룹니다. 108명의 예공 호고들이 양산박에 모여서 거기서 이제 조정에 항거하다가 나중에 또 조정에 귀순하고, 그리고 금나라 귀순해서 또 그 금나라와 싸우죠. 금나라하고 이제 뭐 소설상에는 금나라 군대와 뭐 거의 뭐 잘 싸웁니다. 잘 싸우다가 또 이제 조정의 그 배반으로 죽임을 당하고 이제 소설은 끝이 납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재밌는 게, 제가 이게 한 권 한 권씩 샀어요. 10권을 한 번에 산 건 아니고. 그래서 쭉 사다 보니까 제가 산 책은 10권이 꽃잎처럼 지는 영웅들인데, 나중에 이 서점에 가니까 10권이 다르더라고. 10권이 그 수호지 뒷얘기로 편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니까 처음에는 이문여 씨가 처음에는 꽃잎처럼 지는 영웅들하고 마무리 지었는데, 이 사실 이 수호제는 여러 편의 그 설화를 기반으로 편집된 책이다 보니까 이 뒷얘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이제 책으로 다시 엮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발간된 부분에는 10권이 이제 수호지 뒷얘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태국에 가서 거기서 뭐 태국의 왕을 잡는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다소 좀 재미는 없을 수도 있어요. 양산박 주요 인물들이 다 죽고 난 그 뒷얘기니까. 그러나 뭐 이문여 작가가 나름대로 이 원전에 굉장히 충실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집어넣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중국의 4대 기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4대 기서 중에 아마 삼국지하고 서유기는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이 들어갑니다. 수호지가. 근데 네 번째 책은 거의 잘 모르실걸요. 네. 바로 금병매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포인트는 이 금병매가 이 책에 나오는 한 부분이라는 거죠. 수호지에 나오는 한 부분입니다. 수호지의 영웅 호골들 얘기가 쭉 나오는데, 무송이라는 장사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에서 그 무송의 형인 무대와 그 형수인 방금년, 그리고 그 형수의 정부인 서문경에 관한 부분을 따로 출연해서 엮어낸 게 소설 금병매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4대 기서가 아니고 3대 기서겠죠. 그만큼 이 책의 한 부분이 그냥 따로 출간할 정도로 재밌는 부분들이 요소가 많다는 거죠. 한 인물들이 쭉 묘사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 서사적으로 쭉 시간별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다채로운 표현을 읽게 하고 재미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나오는 이 책의 주요 인물이 전수부태위 고구라는 인물입니다. 주요 인물은 아니지만은 이 책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죠. 이 고구가, 쉽게 말씀드려서 이 고구라는 인물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옵니다. 그만큼 그 당시 이 송대에서 이 고구라, 부정부패한 이 고구라는 인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다. 이 책에서 나타나기로는 거의 뭐 송나라를 말아먹은 인물로 묘사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지금으로 따지면 전수부태위가 국방부 장관입니다. 이 송나라는 특이하게
조광윤이 세운 나라인데 조광윤이 군사 출신이죠. 장군 출신입니다. 장군 출신이니까 자기가 장군을 하면서 찬탈했기 때문에 군사들을 이제 그 변방에 있는 군사들을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조광윤이 군대를 하나로 합칩니다. 그래서 80만 금군, 뭐 60만 금군이라고 60만에서 80만 명의 금군, 군대를 수도 옆에 그냥 군대를 통째로 말아놓고 이제 중앙 집권화 시킨 그런 시대였죠. 송나라가. 근데 이게 송대 말이니까 그 체제가 굉장히 이제 부정부패로 인해 가지고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전수부 태위가 막강한 80만 금군을 가지고 있는 그 예산부터 이런 것들을 다 부정축제로 빼돌리니까 당연히 국방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만주족이 세한 금나라에 의해 가지고 그 마지막에는 멸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구가 초반에 나오는 인물인데 초반에도 나오고 마지막에도 나옵니다. 그 고구를 중심으로 그 고구한테 그 착복당했던 이런 왕진 교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인물들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이 수호지의 인물들은 안 읽어보셨더라도 대충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흑성풍 이규, 뭐 화화상 노지심 이런 분들, 뭐 그리고 무송, 경량강 호랑이를 때려잡은 무송 얘기, 이런 얘기는 사실 무송에 대한 그 부분은 중국의 경량강 가면은 아직도 그 큰 바위를 깎아가지고 호랑이 때려잡는 무송이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죠. 한 인물 하나가 또 이렇게 특색이 돼가지고 주인공처럼 나오는 게 이 소설의 특징이죠. 그리고 주요한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인물이 급시우 송강입니다. 그 운성년, 산동년, 이 말이 좀 꼬이는데, 예. 산동의 운송현에 살던 평범한 공무원인 이 송강이가 여자를 잘못 만나서 살인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주변의 인물들을 귀 앞에서 양상박이라는 호수로 둘러싸인 섬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이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호제의 특징은 108명의 영웅호들이 꾸며내는 다채로운 이야기가 여기 담겨져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대부분 도둑들 얘기입니다. 우리가 또 그렇잖아요. 우리는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둑들 얘기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대도 뭐 지금도 우리가 뭐 대도 누구 이러면은 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 얘기에 관심을 갖고 이제 대서 특별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흥미진진하죠. 일상적으로 알 수 없는 얘기들이 여기 다 담겨져 있고, 책에도 나옵니다. 이문효 작가가 한 말이 도둑은 도둑다워야 된다. 정말 시원시원하게 나오죠. 근데 이 도둑들이 죽이고 수탈하는 그 배경들이 탐관오리와 조정의 부패한 관료들, 그리고 뭐 대부분 지주층, 이런 층들을 수탈하기 때문에 독자들은 상당히 통쾌한다는 거죠. 이 그 도둑들 얘기 자체도 재밌지만은 그들이 대상으로 도둑질을 하는 대상들 자체가 대부분 또 우리가 평민들이 싫어하는 계층들, 수탈하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굉장한 민중들의 그 갈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아직까지도 읽혀져 있고 많은 사랑을 받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 계층들이 나옵니다. 송강은 사실 운송영의 가장 부호집 아들이죠. 부자부터 군사들 부호부터 거지까지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예. 그들이 펼치는 용감무상한 영웅 호걸들의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재미가 더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책의 또 특징 중에 주요 특징이 북송시대의 시대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없지만 그 시대에 중국에서는 일반 백성들과 고유 관리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이 책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지심이 오대산 수도원에 갈 적에 그 당시에 이제 절간들의 생활하고 그 당시 스님들이 살던 그 방식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고 일반 평민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다소 조금 부정적인 부분은 내용 자체가 굉장히 잔인합니다. 쉽게 말해서 고어물입니다. 잔혹물, 고어물. 전부 도둑질을 하는 얘기인데 도둑질까지는 좋습니다. 그렇다 치는데 우리도 홍기동정, 이극정정 이런 거 보니까 도둑질, 단순 도둑질 같은 경우는 다 읽을 수 있는데 굉장히 도둑질 이상의 살인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죠.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십자파, 이런 장청이 운영하는 십자파는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그냥 잡아가지고 고기로 팝니다. 만두로. 그리고 노지심이 거기 들어가서 또 고기 만두 속 뗄 뻔 하다가 이렇게 빠져나오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대부분 좀 이렇게 살인 행위 자체도 굉장히 잔인하고 사실적으로 묘사된 부분이 굉장히 많죠. 특히 무송이 방금년을 단지할 적에는 굉장히 잔인하게 속내장을 그런 식의 묘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호제가 삼국지하고 서유기는 만화로도 나오고 만화 영화로도 나오고 극화로도 되고 TV에도 많이 나왔지만은 이 수호지가 영화로 못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죠. 스토리가 굉장히 많지만은 스토리 자체도 크지만은 굉장히 좀 잔인하다. 예. 물론 중국 드라마의 수호지가 과거에 몇 년 전에 방영이 된 건 있지만 그것도 굉장히 TV 드라마니까 많이 축소시키고 걸러내서 많이 방영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의 원본처럼은 절대 못 만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의 마음은 한결같을 겁니다. 시원하고 뭔가 무협 소설을 읽는 그런 느낌, 그리고 도둑 소설다운 상쾌하고 호탕한 정말 이렇게 사이다 같은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주요 주제는 부정부패한 조정에 대항하는 영웅 후보들의 이야기로 당대 여러 시대의 민중들로부터 박수와 갈채를 받게 하는 그런 아주 정의로운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 책이 아직까지 읽혀지고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시면 지금은 아마 만화로도 나와 있을 거예요. 수호지. 만화보다는 돈 들여쳐서 서점에, 중고 서점에 가시면 아직도 이 책 싼 가격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